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연녹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막상 어디에 투자할지를 몰라서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은 단연코 도시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녹지지역, 그 중에서도 자연녹지지역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잠깐 자연녹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통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토지를 사용 용도에 따라서 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과 녹지지역, 또 도심 외곽 지역의 개발이 용이한 관리지역, 그 외에 농사를 목적으로 분류된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환경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용도로 지역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즉 도시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분류된 5가지 용도지역 중에 녹지지역은 다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이렇게 또 세분화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제일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지정해둔 목적은 도심의 녹지 공간을 확보를 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장래에 인구가 유입이 돼서 도시가 확장될 경우에 도시지역에 필요한 도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확장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가 확산 추세에 있으면 도시 용지의 공급을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용지를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용도의 명칭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처럼 실제 녹지가 조성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아닙니다. 도시지역 내에 분류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도심 주변을 편의상 녹지지역으로 정해놓고 이 중에 보전 목적인 보전녹지지역과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그 외에 나머지 도심 인근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은 장차 도시가 개발될 때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시가와 예정용지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유입으로 도시지역이 확정이 되면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그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폐율은 최대 20%, 용적률은 최대 100%까지 허용이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건폐율 20%면 100평짜리 땅에 바닥 면적을 20%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용적률이 100%면은 100평짜리 땅에 1, 2, 3층 이렇게 합쳐서 100평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녹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시설에는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단독주택,
또 4층 이하의 빌라나 연립주택 이런 걸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자연녹지에 안 됩니다. 또 주거생활에 필요한 뭐 슈퍼마켓이나 세탁소, 또 카페, 뭐 음식점, 목욕탕 이런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교육시설, 또 의원이나 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수령 같은 의료시설, 또 노인보호센터 같은 노유자시설, 골프 연습장 같은 체육시설, 또 교회나 절 같은 종교시설, 창고, 그 용도가 아주 폭넓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의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은 가능하지만 일반 공장은 불가능하고요. 공장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도시지역 외에 관리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도시지역에는 자연녹지에 투자를 하고 또 비도시 지역에는 관리지역,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 좋은데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확장이나 또 도심의 개발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의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할 때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도심이 개발되기 전이라도 중간에 매매를 해서 뭐 환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수익이 적죠. 자연녹지의 경우에는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서 소액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투자금이 소액인 분들도 투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뭐 규제 사항이 완화된다거나 또 택지 개발이 예정이 되거나 하면 향후 가격 상승이 또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또 부동산 카페 등을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의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녹지 지역은 투자의 꽃이라고 불린다. 둘째, 인구 유입 등으로 도심이 확장되면 자연녹지 지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 셋째, 자연녹지 지역에는 다양한 시설을 건축할 수가 있다. 넷째, 자연녹지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이다. 다섯째, 자연녹지는 중장기 투자가 좋고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여섯째, 자연녹지 투자는 주변 개발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상으로 자연녹지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